자, 부산교육감 후보로 이번 재선거에 출마하신 김석준 후보 전 부산교육감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감한 질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김석준 후보와 차정인 후보 전 부산대 총장이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었고 왜 김석준 후보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느냐. 차정인 교수는 일찌감치 이제 들어갔는데 우선은 이제 요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 지금 부산시 교육감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몇 명이고 굳이 진보 보수를 좀 이제 나누어 보자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언론에 이렇게 공표된 분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제 소위 보수라고 얘기하는 쪽에 후보로 나선 분이 5분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표현대로 이제 민주 진보는 차정인 후보하고 저하고 2사람이고, 그다음 어느 쪽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1분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8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그 중에 1분은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이제 현직 그 부교육감이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분은 3월 초에 가서 이제 사퇴를 하면서 후보 등록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 후보로 이제 분류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4분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3월 7일인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수 후보는 단일화에는 합의는 했습니까? 합의는 했는데 근데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 이제 난항이다. 뭐 원래 이제 단일화하는 게 난항이 그렇습니다. 기본이지 그거는 뭐 상수이지. 난항인데 보수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그 합의가 과연 지켜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진보 쪽에서는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자 구도로 간다는 전제는 이제 상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혹시라도 다자 구조가 되면 이제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저먹기 되는 거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어찌 됐든 저희들이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한다 만다에 대해서는 지켜볼 일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단일화를 김석준 후보, 차정인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김석준 후보께서는 일단 룰로 보면 단일화 규칙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지나간 일이 돼 버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 선거를 보수와 진영, 진보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차피 선거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면 단일화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시민단체가 만든 추진위원회에서 한 일정들은 우선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방법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추진위에서 제안하는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었냐 하면, 우선에 1월 21일 날 제가 1월 20일 날 후보 출마 선언을 했는데 21일 날 테이블에 들어와라. 그리고 그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돼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우선에 후보가 나와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알리기도 전에 단일화부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선거가 4월 2일 예정대로 될지 또는 대선하고 연동되어서 더 늦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일화부터 해놓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지평을 더 좁히는 일이다. 시기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방법 면에서도 크게 2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추진위에서 제시한 방법이 5,000원 내는 부산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10,000명 모으고 투표를 하고 그 다음 여론조사하고 뭐 병행을 하겠다. 그것도 비율도 정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50대 50 하다가 그것도 애매하게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교사와 공무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반이 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는 우선에 이 선거가 그 하윤수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때문에 이루어지는 재선거인이 많지 일단 위법이나 불법한 요소 또는 불공정은 없어야 되는데 5,000원 내가지고 10,000명 모으는 선거인단이 과연 부산 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이 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직업이 교사인지 공무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런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것도 50% 이상의 어떤 비중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선 위법의 소지가 있고 불공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에 추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제가 이제 나눠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시기는 이제 어느 시점에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뭐 각자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60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기구 이제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그 방식은 이미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그런 방식으로 당선이 됐고 그걸 준용해서 단체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인단을 이제 모집할 때 서울도 한 10,000명 정도 모집을 한 20,000명 모집하려면 실제로 한 10,000명도 채 모집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모집이 됐고 그러니까 그거 준용하자. 그리고 그 직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뭐 수십 개 단체가 모여서 성공한 모델을 부산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예, 그런데 우선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선에 서울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후보들이 난립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실제로 또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지형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단일화만 하면 거의 무조건 이기는 이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야당표가 훨씬 많은 이런 조건에서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단일화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반해서 부산의 경우에는 정치 지형이 정반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당이 65%, 야당이 35%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진보가 단일화 하더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단일화가 아니라 이기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보수 쪽에서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지지자들을 더 확대해서 그래도 35%에서 45%, 50% 가까이 지지가 연동이 될 때 단일화를 해야 극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다. 단일화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실제로 22년 선거에서 제가 1대1로 겨루어서 1.65%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8년 동안 교육감하면서 평판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대1 구도에서는 오히려 이기지 못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한다고 해서 꼭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산과 같이 이렇게 정치 지형이 불리한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이기는 단일화를 추진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런 게 추진단이나 뭐 다른 후보하고 생각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지는 건 확실하죠. 저쪽에 보수진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기기 어렵죠. 이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단일화가 이제 이기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하면 김석균 후보가 가장 앞서고 차재근 후보가 아마 좀 뒤처지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기는 후보 되려면 김석균 후보 외에는 없다. 차재근 후보가 그러면 결단을 내려라. 뭐 이렇게 좀 들려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열심히 캠페인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좌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골든 크로스가 생길 수도 있죠. 뭐 말 그대로 저는 정체되고 좌후보가 올라오면 그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가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있는 사이에서는 두 사람 간의 협의나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하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선거인단은 불법적 요소도 있고 정확하게
또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 직업적 구성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예. 그러면 확실히 김석준 후보가 유리는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데 그걸 만약에 차징인 후보 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처럼 선거인단을 뭐 한 10,000명 정도 모으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에는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단일화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민감한 질문을 이제 드리는 것은 이게 결국 저희들이 조금 중간에서 예. 단일화가 되거나 단일 후보로 보수 후보가 맞서야 되는 그 결론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분이 후보가 되는 것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의지나 또는 방식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견해를 가지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들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게 아니고 예. 부산 시민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산 시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전적인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거인단을 따로 구성하게 되면 이 시민들의 대표성이 왜곡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어떤 이 단일화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근데 선거인단을 이렇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는 아니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제가 예. 뭐 유불리를 떠나서 예. 지금 하면 유리한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진보 진영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예.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혹시 위법적인 요소가 있게 되면 또 문제가 제기되어서 불법 선거니 또 여러 가지 뒤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불편한 질문 하나 드려도 예, 예, 되겠습니까? 그 다선 중진 의원이 특정한 지역구에 있고 여기 정치 신인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다선 중진 의원이 무조건 여론조사에서 하자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당에서는 선거인단을 뽑기도 하고 그리고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약간의 가산점 같은 거를 이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은 지금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거는 너무 1등 후보 중심의 논리가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 투표는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예. 시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에 의해서 이 선택되고 결정되는 건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교육감 선거는 그 정당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김석준 후보는 이런 견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 결국 단일화를 하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 외에는 현재는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문제는 차징인 후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후보 캠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요.